안녕하세요. 한국의 어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어둠 속에 숨겨진 섬뜩하고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한국의 각지에서 전해 내려오는 기괴한 전설과 공포스러운 귀신 이야기들, 오늘 그 비밀이 여러분 앞에서 펼쳐집니다. 차가운 밤의 고요 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서린 이 세계로 들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어둠 속으로 함께 걸어가 봅시다. 무서운 이야기와 흉가 탐험은 정말 흥미롭고 긴장감 넘치는 경험이죠.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정리해 볼게요.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있던 대학생들은 지루함을 느끼고 한 친구의 제안으로 흉가에 가기로 결심합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주저했지만 호기심이 생기면서 그들은 흉가 탐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친구들 중 한 명이 아는 흉가가 있다고 하여 그곳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렇게 다 함께 흉가로 향한 그들은 무서운 분위기를 느끼면서도 흥미로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흉가는 오래된 집으로 주변의 음산한 분위기와 폐허가 된 모습이 그들에게 소름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장난을 치며 웃고 떠들었지만 동시에 불안한 기분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귀신이 우리에게 붙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농담하자 분위기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반응을 보며 긴장감이 커졌고 실제로 귀신의 신기를 건드리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스며들기 시작했죠. 이렇게 흉가 탐험은 무서운 이야기와 함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의 호기심과 장난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긴장감 넘치는 경험으로 다가올 것 같네요. 계속해서 그들의 탐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들려주세요. 그렇게 금요일 저녁 대학생들은 흉가 탐험을 위한 흥미진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고 술과 이야기를 준비하며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온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며 밤새도록 흥미진진한 시간을 보낼 생각에 모두가 설렜죠. 드디어 금요일이 왔고 수업이 끝난 후 친구들과 삼겹살 집에서 모였습니다. 운전하는 친구를 제외하고는 신나게 술을 마시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10시쯤이 되자 슬슬 정리를 하고 출발할 준비를 했습니다. 동네 차량을 빌리기 위해 이동한 후 학교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흉가로 향했죠. 그곳에 대한 정확한 위치나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친구가 가족이 집단으로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으려 했지만 긴장감이 흐르는 분위기에 모두가 조금씩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 귀신이 붙으면 어떻게 하지? 같은 농담이 오갔지만 그 또한 긴장감을 더하는 말들이었습니다. 흉가에 도착하고 차를 지체한 후 친구들과 함께 산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흉가는 낡은 집으로 그 모습은 한면에 봐도 불길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친구들 중 누군가는 분위기를 깨기 위해 농담을 던졌지만 그 농담조차도 모두의 마음속에 스며든 긴장감으로 인해 어색한 웃음만 나왔습니다. 마침내 흉가에 도착하고 그곳의 음산한 분위기에 압도된 친구들은 각자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술잔을 기울이며 흉가의 어두운 밤이 짚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가 첫 번째 무서운 이야기를 시작했고 그 순간 그들이 저마마의 끔찍한 일이 시작되려 했죠. 그렇게 5명의 친구들은 음침한 흉가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집은 2층짜리 단독주택으로 넓은 베란다와 계단이 있어 접근이 가능했죠.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곳의 음산한 분위기는 더욱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깨진 창문과 외벽의 낙서들은 이곳이 오래된 테다인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었고 친구들은 경외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방 안에는 버려진 가구들과 사진액자, 이불 등이 그대로 널브러져 있었고 이전에 누군가가 이곳에서 살았다는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죠.
친구들은 천천히 둘러보며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2층까지 올라가며 각 단을 살피고 어둠 속에서 들리는 희미한 소리에 귀 기울였죠. 결국 2층 거실에 돗자리를 깔고 술판을 벌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길에는 고요했지만 가끔 산에서 들려오는 새 울음소리가 오히려 그 고요함을 더 투박시켰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를 시작한 친구는 이준과의 과거와 왜 이렇게 불길한 장소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의 말에 따르면 이곳은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뀐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밤마다 귀신이 나타나서 거주하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이었죠. 특히 2층 안쪽 방에서는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여자 귀신이 자주 목격되었으며 그녀의 눈동자는 온통 까맣게 변해 있어 보는 사람마다 기절할 정도로 무서운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속에서 친구들은 점점 긴장감을 느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던 그 순간 흉가의 분위기는 더욱 음산하게 변해갔고 곧이어 그들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의 안몸은 제 기억 속에 강하게 남아있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온몸이 쫄깃해지고 심장은 요동치고 있었죠. 너무 무서운 꿈이라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은 평소처럼 잠을 자려고 했지만 매일 밤 비슷한 안몸이 반복되었습니다. 백화점, 그 여자의 존재, 그리고 그 여자가 저를 쫓아오는 장면이 계속 떠오르면서 마음이 불안정해졌죠. 길안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았지만 그들은 그저 웃어 넘기며 그냥 꿈일 뿐이지라고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다시 흉가에 간 친구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꿈의 이야기를 하니 심상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날의 술자리에서 친구가 했던 말이 떠오르며 귀신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죠. 혹시 그날의 이야기가 진짜로 영향을 미친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해서 꿈속에서 그 여자가 나타났고 점점 더 강렬해졌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자 점점 더 우울한 기분이 들었고 안몽의 강도가 더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친구가 무당에게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당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얘기를 나누게 되었죠. 무당은 저에게 귀신이 너에게 붙어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며 특별한 의식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제 안의 불안감은 그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변했습니다. 의식을 가두며 무당이 저에게 나는 귀신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들에 대한 공감이 생겼다. 이제 그들의 고통을 들어줄 시간이야 라고 말했죠. 그날 이후로 제 삶은 다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몽이 줄어들고 정신적으로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지만 그 여자의 모습은 여전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 여자는 저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거나 제게 남겨진 아픔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겠죠. 그 경험을 통해 귀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다지게 되었고 앞으로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소름 끼치는 경험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시던 중 모두가 비슷한 꿈을 꾼 것을 알게 되니 기분이 묘해졌죠. 그 여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했던 걸까? 혹은 우리가 그날 흉가에 간 것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계속해서 여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꿈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여자는 여전히 저를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은 불안감이 들었죠. 길에 도착하자마자 잠을 청했지만 그 여자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도 안몸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또다시 같은 횡단보도에 서 있었고 이번에는 그 여자가 더욱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무겁고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꿈 속에서 그 여자가 저를 잡으려는 듯 서서히 다가오는 모습이 너무도 선명했지요. 눈을 뜨고 나서는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고자 다시 자리에 있지만 계속해서 여자가 떠오르는 꿈을 꿀까 두려워 잠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여자가 꿈속에 나타나는 것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혹시 그 여자는 우리가 무언가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것일까? 왜 하필이면 흉가에 가고 난 후부터 이렇게 꿈이 반복되는 것일까? 결국 다음 모임에서 우리는 그 여자의 존재에 대해 더 진지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겪은 불안한 경험을 공유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흉가에서 우리가 느꼈던 그 기묘한 분위기와 그 여자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죠. 그렇게 모인 자리에서 여러 의견이 오갔고 결국 한 친구가 우리가 함께 뭔가를 해보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여자의 정체를 밝혀내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흉가에 다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여자의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말 긴장감 넘치는 경험이었습니다. 술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 가지 해결책을 모색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다들 돈도 없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 대충 소금을 구입하고 서로의 몸에 뿌리는 등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지만 그 결과로 악몽이 사라진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여전히 가위에 눌린 친구가 있었지만 결국 그도 며칠 후부터는 평온을 찾았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이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은 흉가와 같은 장소에 대한 경외심과 조심해야 할 필요성입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여러 사람이 같은 여자를 경험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여자가 그 흉가의 영혼일지도 모르겠네요. 사람들이 그곳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길한 기운이 더욱 그 영혼을 각성시킨 것일까요? 이제는 그런 곳에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실감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함부로 그런 장소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흉가에 대한 호기심이 클 수 있지만 때때로 그 호기심이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경험이 없기를 바라며 안전하게 지내시는 것이 가장 좋겠네요. 오늘 한국의 어둠과 함께한 이야기 여행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공유한 신비로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전해드릴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으니 구독 버튼을 눌러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어둠 속에서 항상 조심하세요.